성범죄 사건은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사건 진행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당연하겠으나 성범죄 사건에서 작정하고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성추행하거나 강간한 사건, 이런 사건은 극히 드뭅니다. 보통은 이제 남녀 두 사람이 호감을 갖고 만나서 술을 한잔 한다든지, 아니면 썸을 타다가 스킨십을 하다가 어떤 도가 지나쳤다든지, 상대방은 술에 취했는데 같이 모텔에 가서 술을 마시다가 저쪽은 정신이 없다 그러는데 이쪽 사람은 성관계를 합의해서 했다 그러고, 저쪽은 자기가 술에 취했을 때 당했다고 주장한다든지 이럴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런 모든 사건에서 보면 목격자가 있을 리가 없고 CCTV도 증거도 없기 때문에, 또한 설령 모텔로 이동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일부 사건을 빼놓고는 술 취한 사람을 끌고 간다든지 업고 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손을 잡고 간다든지 어깨동무를 하고 간다든지,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들어갈 때도 한 사람은 계산하고 한 사람은 뒤에 멀쩡하게 서 있는다든지 이럴 때가 많은데,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사건 내용은 알 수가 없고 방 안에서의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양측 주장이 완전히 반대로 갈리게 되는데요. 또한 이런 종류의 성범죄 사건에서는 애초에 저 사람과 내가 어떤 호감이라든지 그날 당일 알게 됐어도 관심조차 없었다고 한다면 애초부터 술자리조차 같이 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어떤 스킨십을 할 때도 어느 순간까지는 상대방이 오케이고 그 이상이 넘어가면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이제 되게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남녀 간의 신체 접촉이라든지 성관계 부분에서 서로 트러블이 생겼는데 서로 좋게 해결한다면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일단 성범죄 고소가 진행된다고 한 이상에는 피고소인으로서는 성범죄 사건 대응에 면밀한 대처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혼자 고민하시면 안 되고 성범죄 변호사를 선임해서 초기 대응부터 같이 하든 경찰 조사에 같이 하든 그런 빠른 대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첫 경찰 조사에 가서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서 첫 조사고, 거기서 일단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수사관이 묻고 대답을 할 것인데, 이때 대부분의 인상이 갈리게 됩니다.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첫 조사에 가서 아무리 당당한 사람이라도 버벅된다거나 수사관이 뭐라고 말을 하는데 갑자기 상황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든지, 가령 상대방은 그때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네요 이렇게 물었을 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저는 오케이인 줄 알고 그냥 크게 저항 안 하길래 계속 진행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건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나는 나 혼자만의 생각에 의해서 어쨌든 고를 했다는 것이기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럴 때는 성범죄가 인정될 때가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실제 어떤 성범죄를 범했고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고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해야겠으나, 어떤 진술을 똑같은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말을 잘못한다든지 문맥의 의미를 바꿔서 말하면 경찰서 조사를 받을 때 조서에는 내가 깔끔하게 성범죄를 한 것처럼 적히는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성범죄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어떻게 사건 조력을 하고 앞으로 어떤 대응으로 방향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유무죄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또한 이제 성범죄 사건에서는 죄가 인정될 땐 당연하겠으나 필요할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고소인과 합의도 진행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겠으나 이런 이유로 인해 성범죄 사건에서는 변호사 선임은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본인과 합의 맞고 의뢰인을 잘 케어해줄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성범죄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사건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예 작정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될 사건이라면 모를까, 사실 대부분의 고소 사건에서는 당사자들 주장이 이제 엇갈리게 되고, 사실 경찰 수사관이나 검사 재판부까지도 어쩌면 여기서의 유무죄를 확신하지 못할 때도 대단히 많습니다. 일단 성범죄 사건에서는 만약에 내가 억울한 경우라면 초반에 총력전으로 대응해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고 그 사건을 끝내거나, 검찰 처분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무혐의를 받고 사건을 종결시켜야지, 사실 만약에 이제 기소돼서 형사 재판에 회부되면 그때는 무죄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면, 피고인을 기소하면 재판에서는 검찰 측에서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해서 증인신문도 열리게 되는데요. 사실 성범죄 사건에서 증인신문이 열리게 되면 거기 출석한 증인은 울면서 자기의 피해를 호소하게 되면 그게 사실일 수도 있겠으나 이제 법정 분위기가 대단히 숙연해지면서 고소인 주장에 신빙성이 실릴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 억울한 성범죄 고소를 당했다는 전제에서는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무혐의로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지, 나중에 재판 가서 무죄를 받자 이런 대응은 적절하지가 않다고 판단됩니다.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다 보면 당연히 성범죄 사건 대응 실력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아무래도 연차가 높다 보면
당연히 확률적으로도 성범죄 사건 대응을 많이 해보신 변호사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을 주로 담당하면서 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지가 성범죄 변호사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인데요. 가령 민사 전문이나 이혼 전문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연차가 높다고 하더라도 많은 업무가 성범죄 사건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겠으나 이제 성범죄 사건 상담 시에는 일단 변호인에게는 본인이 숨기는 내용이 없이 모든 내용을 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변호인 역시도 성범죄 사건에서는 우리 의뢰인 얘기를 듣고 그 말을 믿고 사건 대응을 하는 것이지, 일단 재판에 넘어가기 전까지는 경찰에서 지금 수집해서 갖고 있는 어떤 자료들을 저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고소장 본문 정도야 정보공개 신청을 하면 볼 수 있지만 고소인 측에서 낸 증거 자료도 우리한테 공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고소인이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는지도 우리에게 확인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일단 변호인에게는 모든 내용을 조금만 거더라도 다 숨김없이 얘기를 해줘야지, 이런 부분은 좀 민망하고 쪽팔리니까 변호사님에게 말을 안 해야지 하고 있다가 경찰 조사에 갔을 때 이제 변호인이 옆에 동석해 있는데 변호인도 모르는 얘기가 갑자기 나오면서 저희 의뢰인이 이상한 대답을 해버리면 그때 변호사들도 당황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고 물어볼 수도 없고 순간적으로 같이 당황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사소한 것까지 모든 얘기는 다 해주셔야 되고, 그 부분에 관해서 나중에 취사 선택을 한다든지 적절한 대응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실 아무리 실력 있고 경험 있는 변호사라고 해도 사건 처리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당사자 주장만이 유일한 증거일 때가 많고 양 당사자 주장이 완전 정반대로 대립되면서 사건의 변수도 대단히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 상담을 할 때 우리 의뢰인 말만 듣고서 우리한테 맡기면 무죄 받아주겠다, 이렇게 너무 단언하는 경우는 제가 생각해도 없다고 보는데, 그런 경우라면 실제 결과가 담보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성범죄 상담은 사무장님들보다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는 직접 나중에 사건 처리를 하면서 결과에 대해서도 감당해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사무장님들보다는 사건 처리에 있어서 보다 객관적인 상담을 해줄 수 있고 사실에 근거한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 처리에 있어 자기 이름으로 된 선인서를 제출하고 대처한다는 점에서 부담과 책임감을 보다 가질 것이기에 책임감 있는 사건 처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은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